네,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교과서 126쪽을 펼쳐주세요.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를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학교 건물의 벽면 유리창에서 삼각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오늘은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삼각형에서 한 변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변을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이 있죠. 그러면 이 변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밑변 지금 처음 나오지 않았죠? 평행사변형에서도 밑변이 나왔었는데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을 어떤 것을 밑변이라고 했나요? 네,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그냥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표시한 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에서 이 변의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긋는데요.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밑에 약속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용어들의 뜻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을 우리는 높이라고 한다. 한 변에서요. 자, 그럼 밑변이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고요. 삼각형은 한 변을 다 밑변이라고 해요.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그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이 있죠. 그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단위 면적인 1제곱센티미터, 즉 가로와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정했는데 이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1제곱센티미터만큼의 면적의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쪼개져 있는 것들은 서로 붙여가지고 자, 요거는 온전한 삼각형이고요. 자, 온전한 사각형 면적이고요. 삼각형끼리 서로 붙이고 또 붙이고 그리고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붙이고 요것과 요거를 다 더해서 구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다 세보았나요? 네,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개수를 세보았나요? 개수를 세보니까 몇 개가 나왔죠? 네,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하는 건 일일이 세야 하니까 좀 복잡하죠. 이 방법 이외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생각을 해 보았다면, 자,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을 구했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교과서를 넘겨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22쪽을 한번 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서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각형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각형의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것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하는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먼저 삼각형의 밑변을 삼각형의 밑변을 자, 파란색으로,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은 한 변을 정하면 밑변입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라고 했어요. 높이는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물 13을 이용해서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삼각형 두 개를 붙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만큼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것에서 나누기 2, 넓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러분이 만든 평행사변형,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평행사변형은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러면 밑변이죠. 밑변이고, 자,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걸은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형을 보면 이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후 그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삼각형만큼이니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절반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넓이를 2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후에 거기에서 2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기억을 떠올리면 밑변의 길이
0에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로 한번 재보세요. 자로 한번 재보면 밑변의 길이는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자로 재서 한번 구해 보세요. 다 구했나요? 밑변의 길이는 6cm이고 높이는 4cm죠. 거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해보면요.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12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쪽을 넘기면 128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아까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뒤 나누기 2를 했죠. 이번에는 삼각형을 한 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준비물 13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한번 잘라 볼 건데요. 자,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서 한번 이 삼각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변형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파란색 선을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할 때, 파란색 선을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할 때 높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높이는 바로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밑변의 수직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만들어진 그 거리가 높이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점선을 따라 잘라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나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됐나요? 네, 평행사변형이 되었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지금 여기 높이를 한번 보세요. 높이가 원래 삼각형의 높이에서 이거는 높이가 원래 높이에서 절반만큼인 거죠. 그죠? 요 높이는 이 원래 높이의 절반만큼이죠. 자, 그래서 이 높이는 원래 삼각형의 높이의 절반만큼입니다. 이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같으니까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자, 글로 써볼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절반만큼 곱한다. 네,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의 절반만큼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절반이죠.
높이의 절반, 원래 삼각형 높이의 절반만큼 나오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도형을 잘랐어도 아까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도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보았더니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해보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뭔가요? 네, 다양하게 삼각형 두 개를 붙여보거나 아니면 삼각형 하나를 잘라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식은 어떻게 나왔죠? 둘 다 같게 나왔죠. 네, 그래서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은 같은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9쪽을 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삼각형 넓이를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뭐였죠? 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129쪽을 한번 해보세요. 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3 곱하기 이 삼각형의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은 거리는 바로 높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2, 거기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나요? 구해보세요, 얼른. 네, 얼마가 나왔나요?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제곱센티미터. 자,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 밑변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 그은 거리는 6cm 나누기 2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나오는 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넓이가 주어지고 반대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자, 요 식을 충족시키는 네모를 구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네, 어떤 수를 4배해서 2로 나누었더니 10이 나왔다. 얼마일까요? 구해보세요. 네, 5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자, 넓이는 24인데요. 24는 밑변의 길이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만 됩니다.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뭘까요? 6에다 얼마를 곱해서 절반을 하면 24가 되나요? 네, 먼저 그걸 생각해 본 다음에 구해보면 8이 됩니다. 5번 볼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를 볼게요. 가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1, 2, 3, 4cm죠. 4cm에 높이 3cm죠. 그러면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나의 경우도 밑변의 길이 4cm고요. 높이가 3cm입니다. 다도 밑변의 길이가 4cm고 높이가 3cm입니다. 라의 경우도 밑변의 길이가 4cm이고요. 높이가 3cm입니다. 즉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다 계산을 해보면 6으로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죠? 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모양은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이 각각 달라도 넓이는 어떤가요?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자,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모양이 다르지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복습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 84쪽에서 87쪽까지 꼭 풀고 채점하고 틀린 부분은 꼭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